논쟁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마다의 논쟁은 우리의 감정을 희롱하고 태도를 바꾸어 놓으며 결정을 강요하고 옆구리를 찔러 물건을 사게 만든다. 사람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나눌 때에도 광고나 전문 용어의 이면에도 목소리나 몸짓 혹은 죄의식을 자극하는 말 속에도 논쟁은 숨어 있다. 이런 논쟁이 모여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 안에서 수사학은 비열한 수법의 암호를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설득하기 좋은 순간을 포착하여 이를 활용하라. 기회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여 설득하는 것을 고대인들은 카이로스라고 했다. 즉 설득하기 좋은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말한다. 대부분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은 시점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위성 라디오를 사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각종 청구서를 쌓아놓고 가계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돈 나가는 얘기를 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다. 혹은 아내가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를 유혹하려 한다든가 학교에 있는 딸아이에게 가려고 직장을 막 나서는 사람에게 선거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련시대의 독재자 스탈린은 기회 포착 능력의 귀재였다. 전기 작가 알란 블록에 따르면 스탈린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을 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동지들은 매번 회의가 끝날 때면 스탈린 쪽을 쳐다보면서 그의 판단을 기다리곤 했다. 스탈린은 기회 포착 능력의 에미넴, 즉 수사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가망성 없는 청중까지도 자기 편으로 설득시킨 사람이었다. 감정을 조절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설득하려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설득하는 도구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중 파토스는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감하지 않는 한 수사학적으로 볼 때 어떤 주장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곧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파토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방의 판단력에 영향력을 미친다. 최근 신경학 연구에서 이 같은 이론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뇌 중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번영계는 이성적인 영역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감정이 달라지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의 기분을 바꿔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세한 줄거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로 경험한 일처럼 느끼고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간접 경험을 안겨주고 그런 일이 상대방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정 감정은 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슬픔, 수치심, 겸손 같은 것들이다.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성찰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재즈 음악을 들으며 온몸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 사랑, 존중의식, 연민 같은 감정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또한 유머, 분노, 애국심, 경쟁심이 한 세트로 구성되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텔레비전 시트콤에서는 수사학적 유머를 동원하고 웃음소리 효과음을 넣는 등 놀라운 장치들을 고안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감정이 서서히 그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